이번 강의는 시험사출 제품 분석 중 조립 방식에 따른 조립 공차 분석 관련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사출 검증 개발이나 제품 개발하는 엔지니어 및 유사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실무전에 OJT 교육으로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위주로 준비한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아래 목표 2에 표현된 것처럼 조립 검사표에 따라 상대물과의 조립성을 확인하여 요구되는 조립 공차와 기능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시간 측정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토대로 조립 공차에 따른 조립성 변화, 기능 확인을 위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립성 검사를 위해 끼워 맞춤 공차에 대한 이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워 맞춤 공차는 주로 세 가지 유형인 헐거운 끼워 맞춤, 억지 끼워 맞춤, 중간 끼워 맞춤으로 나눌 수 있는데, 헐거운 끼워 맞춤은 틈새가 생기는 끼워 맞춤을 의미하고, 억지 끼워 맞춤은 조임새가 생기는 끼워 맞춤을 의미하며, 중간 끼워 맞춤은 구멍이나 축의 실치수에 따라 틈새나 조임새 어느 것이나 되는 끼워 맞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차 누적에 대해서 유념해야 하는데, 조립품인 경우 부품의 단품 상태에서는 허용 공차 내에서 만족하는 치수나 이 개별 단품에서의 허용 공차들이 여러 부품이 조합될 시에 전체적인 공차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데 이를 공차 누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공차 누적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개별 부품의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05를 만족해야 하나, A처럼 각각 공차를 더하는 개념이면 절대값이 0.1이므로 조립 공차가 0.05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0.05가 초과하여 불합격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해서 초과한 공차를 감안해서 개별 공차에 축소된 공차를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적공차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통상 제품 설계 시에 공차 분배 문제, 공정 전개 문제, 게이지 방법상의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위해서는 공정 전개 합리화, 적합한 게이징법을 고려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는 중첩된 누적공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상 기준 치수 기입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차 분석 종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나머지 상세는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에서 3에 나타난 것처럼 Worst Case, RSS, MC 시뮬레이션법으로 분류하는데 상세는 아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공차 누적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숙지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공차 누적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계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부적절한 공정전개에 의한 공차 누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공차 누적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누적 공차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변을 고려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조립 어셈블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한다는 것을 간단히 말하면 각각의 부품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제품화하기 위해 한 곳에 모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해서 조립 시에 개별 부품들의 치수적 품질, 재질적 품질, 외관 품질 등이 어떠냐에 따라 전체 제품의 품질, 기능들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런 품질 관리를 위해서
조립 시 어떤 부분이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제품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전반에 걸쳐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플라스틱 제품을 예시로 조립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틱 제품이든 다른 제조 공정에 의해 개발된 제품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최적 조립 기법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는 플라스틱 제품인 경우 조립 방법은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리식, 비분리식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부분류는 이미지 내용을 참조하고 상세사항은 종류별로 좀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플라스틱 제품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스크루를 사용하여 각각의 부품을 조립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인스트라는 것을 사출물에 압입하거나 사출 성형 시 금형에 삽입해서 성형 후 사출 제품에 체결된 상태로 지출되어 제품화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인서트를 사출 성형된 제품에 압입하는 방법으로 초음파, 냉각 강제 압입 혹은 접착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제품에서 구조적으로 각각의 부품을 결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냅핏이라는 구조를 들 수 있는데, 이것도 내용처럼 바브드랙형 스냅핏, 실린더형, 볼 앤 소켓형 등의 종류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립 공차 끼워 맞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공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제품 또는 부품에 주어진 치수로 정확히 만드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므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충분한 허용 한계를 부여하는데 이를 공차라고 합니다. 이 공차를 운영하는 데 기본 원칙은 기능상 필요로 하는 공차 등급을 설정하고 요구되는 공차를 가장 경제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요약됩니다. 그리고 끼워 맞춤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는 두 개의 기계 부품이 서로 끼워 맞추기 전에 치수차에 의해서 틈새 및 조임새를 갖고 서로 접합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헐거운 끼워 맞춤, 중간 끼워 맞춤, 억지 끼워 맞춤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면상에 표기되는 방법으로 구문 기준인 경우는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하고 축 기준인 경우는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차 등급은 적용 분야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특히 게이지류에는 IT 0에서 IT 04까지로 분류하고, 끼워 맞춤에는 IT 5에서 10레벨로 분류하며, 끼워 맞춤 이외의 부분에는 IT 11에서 IT 16으로 분류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차를 기본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조립에 있어서 특성별로 치수 공차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를 분류하는 방식도 정밀도에 따라서 고정밀급, 중정밀급, 보통급으로 차등 분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예시로 아래 테이블과 같이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조 현황과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상황에 맞게 일부 등급을 세분화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기본적인 공차 등급을 기준으로 차등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을 퀴즈를 통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럼 시험 사출 후에 제품 측정법 중에 버니어 캘리퍼스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눈금 잃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어미자, 아들자의 눈금을 읽는 방법으로 이미지에 도시된 것처럼 어미자는 1mm 단위로 읽히고, 어미자에서 아들자 0이 위치하는 곳을 기준으로 어미자 눈금 중 아들자 0 앞까지의 눈금을 읽습니다. 그리고 아들자는
음이자와 아들자가 일치하는 곳을 읽는데 아들자의 눈금만 읽으면 되고 이 아들자의 눈금은 소수점 이하로 0.05mm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이자와 다이얼 게이지가 달린 버니어 캘리퍼스를 읽는 방법으로 음이자 눈금 읽는 방법은 동일하고 소수점 이하는 다이얼 게이지 지침이 표시하는 눈금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얼 게이지에 해당하는 아들자의 눈금도 0.01mm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통해 사출성형 제품 분석에 있어 조립성 검토에 필요한 조립 방식, 치수공차에 대해 배워봤습니다.